박시동 이광수 박시동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한미 정상회담 잘 보셨어요? 네, 네네. 새벽에 잘 봤습니다. 새벽에 보게 되더라고. 네. 어떻게 됐나? 그 아나무인 트럼프한테 예? 이재명 대통령 가가지고 이거 잘 될까? 떨리더라고요. 마음. 그러니까요. 너무 잘했어, 근데 너무요. 네. 너무 잘했어요. 예. 이야 잘한다 하면서 봤어요 제가. 전 그 앉아 계신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네, 허리를 펴고. 그러니까 네. 키 커버 이렇게. 저것도 일부러 저렇게 앉았구나. 트럼프를 꾸부정하게 앉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거인이잖아요 사실은. 네. 저렇게 똑바로 앉으니까 비슷해 보이더라고. 그리고 상대방이 볼 때 그렇게 앉아 있으면 기분이 좋죠. 네, 자기를 대하는. 트럼프가 하는 제가 이제 트럼프가 다른 정상들 만나는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는데 트럼프가 다른 정상과 만나고 나와서 하는 최고의 칭찬이 스마트해요. 그 사람 참 스마트해. 그러면은 마음에 든 거예요. 나하고 말이 잘 통하더라. 네. 스마트를 되게 중시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온갖 욕을 다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스마트하고 똑똑하다. 그리고 넥타이도 맞추신 거겠죠? 이런 거는 다 맞추는 거예요, 전부 다. 네. 네. 그래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의자 빼주더라고. 네, 의자도 빼주고 예, 그 서명하는 펜도 마음에 든다고 하고. 펜 그거 뭐니? 이렇게 가져가더라고. 웃겼어 그 장면도. 피스메이커 이것도 웃겼고. 피스메이커 좋았죠. 예. 페이스메이커. 그거 아재 개그인데. 영어 아재 개그인데. 빵 네. 터지고 좋아하더라고. 네. 근데 이제 마스가 피스메이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미국이 원하는 걸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규정 지어주니까. 트럼프가 좋아하지. 네. 나 피스메이커야? 뭐 경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미국과 어쨌든 처음 정상회담이고 그러니까. 예, 경제적 저거 이슈가 어떻게 나올까? 그렇죠. 많으니까. 일본 당하는 거 봤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럼요. 네. 근데 굉장히 좋은 어쨌든 그 성과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 주식시장도 분명히 좋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맞아 주말 때 강의했잖아요. 어떻게 잘 됐어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두 번씩 네 번 걸쳐서 강연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처음에 그러니까 말씀드렸을 때 한 10분에 마감됐었어요. 10분 만에. 네, 근데 이번에 한 300명 이상씩 네 번에 걸쳐서 오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1000명이 넘게? 네, 1,200명이 넘게 근데 5분 만에 다 마감될 정도로? 맞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데 저희가 아침에 일찍 10시부터 시작했고 또 저녁에 7시가 넘게 끝났거든요. 와 그러니까- 엄청 빡센 강좌였네? 네, 그래가 저희가 끝까지 한 명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좀 어려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편차가 크더라고요. 아 크겠지. 네. 이해도가 다 달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 수정란이다. 수정난이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경험이 또 있으시거나 그치. 이런 분도 계시니까 나는 지금 배학이에요. 그렇죠. 배아세포예요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막 걸어다니려고 지금 막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맞추기가 쉽지 않겠네. 예, 그 지점에서 약간 이제 고민스러웠는데 어쨌든 최대한 쉽게 저희가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분들이 지금 다 이 주식 아가방 방송 보고 신청했다는 거야? 그렇죠. 이야. 네, 네. 아니 지금 그 욕구가 있어요. 나 주식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쉽게 어디 가서 이걸 배울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맨땅에 헤딩하면서 할 수 있는 나이가 따로 있지. 그렇죠. 한 40, 50대 되면은 맨땅에 헤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학교 때 배운 경제에 재테크 들어있냐? 어? 하나도 안 들어있다. 성인 이후에 제대로 된 교육 받아본 적 있냐? 없다. 없어요. 그런데 이제 혼자 엄청나게 실수하고 실패도 해보고 하다가 알아서 그냥 중수나 고수로 올라가는 건데 이런 주식 아가방처럼 수정란 아가들을 위한 강의는 대한민국에 없다. 그렇지. 이 뉴스공장에서 여기를 주목했기 때문에 우리도 강연해보지만 우리도 처음이다. 근데 여러분도 이런 강의는 지금 말고는 못 듣는다. 그래가지고 불이 붙었어. 불이 붙어가지고 자 일단 지난주 숙제 검사를 좀 해봅시다. 네. 저희 막내 PD가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숙제를 내줬어요.
주가가 하락할 때만 ETF 한 주씩 구매해라 좋습니다. 네. 하고 자기가 어떻게 돈을 소비하는지를 점검해봐라. 이거 두 가지를 했는데 지금 우리 그 막내 최세영 PD가 지금 평가 손익이 그 플러스가 됐어요. 마이너스였다가.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었는데 저렇게 된 이유는 주가가 하락할 때 샀기 때문입니다. 하락할 때 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락은 나쁜 게 아니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거나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떨어질 때 어떻게 대응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는 떨어지면 마음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휴지조각 될 수도 있어 빨리 그렇죠. 팔아야 돼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떨어지면 기뻐야 된다. 기뻐야 된다. 왜냐하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걸 먼저 이제는 아시는 게 되게 그걸 중요하다. 받아들이기가 처음에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네. 떨어지면 좋아해라.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막내 PD가 지금 대략 한 2,000원 벌었네. 47만 원 정도 투입해가지고 네. 2,000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저렇게 40만 원 이상 이제 투자하셨는데 그런 걸 이제 자기의 소비를 좀 점검해서 거기서 줄일 수 있는 걸 줄여서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게 줄인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거기까지는. 근데 이제 네. 이러면서 그 돈을 딴 데 쓸 걸 줄여서 하면 그게 이제 복리로 늘어나는 것이다. 그렇죠. 지난주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자, 오늘 주식 아가방 진도는 어떻게 나갑니까? 오늘 주식 아가방 강의 주제는 배당주와 배당주를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이 말씀을 드려볼 말부터 거예요. 벌써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배당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기업이 어떤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 자금을 조달해야죠. 그럼 두 가지 방법으로 조달하게 됩니다. 하나는 은행에서 꼬우든지. 예. 은행에서 꼬을 때는 당연히 이자를 내야죠.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무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건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으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제 이자는 안 나갑니다. 대신 배당을 줘야 됩니다. 배당을.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배당을 너무 안 준다. 뭐 이런 말이 있는 이유도 은행에서 빌리면 이자를 줘야 되고 그렇죠. 투자를 받으면 배당을 줘야 된다. 그렇죠. 근데 배당은 사실은 선택 사항이거든요. 주주들이 모여서 줄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데 그동안은 대주주들이 그냥 결정해 버렸으니까 배당 안 해주고 기업에 돈이 계속 남아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분 뭐 새로운 정부와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 거고 배당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줘라. 그렇죠. 네. 그게 그게 목표치란 말이죠. 핵심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식 아가 분들도 이제 배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당 투자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눠볼까 배당 합니다. 투자? 예. 여기서 좀 어려워지네. 아니, 공부를 해야지. 네네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데 전혀 어렵진 않죠. 예, 근데 이제 그 총론을 다시 한 번만 살짝 제가 이제 첨언 드리면 네. 만약에 주가가 올라요. 그렇게 해서 나 돈을 벌었어. 또는 뭐 내가 한 게 내려갔어. 그럼 이거는 돈 놓고 돈 먹기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뭐 스포츠 토토든 뭐든 아무튼 결과값을 놓고 그냥 배팅하는 거. 근데 주식이 로또나 토토나 뭐 도박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배당입니다. 그냥 주가 올라갔네 돈 넣고 이게 아니라 나는 이 회사의 주주가 돼서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내 돈 가지고 잘 자본금 가지고 잘 운영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 그럼 다시 나한테 이익금의 일부를 배당으로 줘. 이게 원래 주식 투자의 본령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배당이란 기능이 없으면 그냥 돈 넣고 돈 먹기하고 똑같아요. 그치. 근데 우리 시장이 그동안 후진적이었던 이유는 배당을 안 했기 때문이고 배당을 안 해도 욕을 안 먹었기 때문이고 그 돈을 그걸 주주들한테 뭐 배당을 해. 그 돈 투자해가지고 회사를 더 키워야지. 예. 이런 논리로. 그러니까 배당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머릿속에서 그걸 염두에 놓고 하는 투자가 선진 투자고 정상적인 투자인데 배당을 머릿속에 지우고 나서 하는 투자는 이거는 돈 먹기 야바이 판이 되는 그거는 거죠. 투기다 투기.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이 정상적으로 돼야 시장이 선진화되는 거고 그 모멘텀으로 지금 정부가 간다고 하는 거고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국은 장기적으로 이 배당 투자가 완전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을 살 때도 막 주가가 올라가는 걸 기대해서 사는 사람보다 안정적으로 배당을 통해서 이 수익을 주식 사면 배당이 어떻게 나와? 맞습니다. 그렇죠. 아하. 그래서 심지어 뭐 50년 이상 배당을 계속 증가시키는 회사들을 뭐 배당 황제주라고 해서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이런 어떤 배당 투자 문화가 정착돼 있죠. 우리도 글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그 회사가 내는 이윤으로 인해 내가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 그렇죠. 그렇죠. 그것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주가가 얼마나 갈까를 측정할 때도 미래의 배당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해서 계산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아하. 네. 그 회사가 앞으로 뭐 5년 동안 배당할 금액을 따져봤더니 이만큼 될 거다. 그렇죠. 그걸 따져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적정한가를 판단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배당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앞으로 배당이 더 중요할 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 배당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되는 배당 거죠. 투자. 예. 그러려면 이제 첫 번째 가장 배당을 많이 해주는 종목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찾아야 되겠네. 그렇죠. 결론이에요. 예. 그런 관심이 없으면 배당을 누가 많이 하지 이런 거 생각 안 해볼 텐데 그 관점에서 자 그럼 배당률이 높은 종목 찾아라. 맞습니다. 정확히는 배당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데요. 수익률. 네. 이 배당 수익률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현재 주가에서 1년 동안 이 회사가 준 배당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배당 수익률이 나오죠. 단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거래된 상장 주식의 배당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화면입니다. 한국 거래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포탈에서 한국 거래소 배당 수익률을 검색하시면 저기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어허. 네. 오케이 저기 들어가서 계산을 하는데 지금 해놨습니다. 해놨어요. 예. 거기에 지금 우리 두 분이 배당 황제주, 배당 왕족주를 뽑았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요거는 뭐냐면 요 화면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배당 수익률만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저 수치로만 따지면 배당 수익률 1위인 회사는 한샘입니다. 무려 1년 동안 배당 수익률을 지난해 20%를 줬어요. 20%? 20%라는 건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주식이 10,000원이에요. 네. 근데 20%면 2,000원. 2,000원을 준다는 거예요? 네네. 10,000원 쳐놓으면 1년에 받은 배당을 다 합쳤더니 100만 원 주식 가지고 20만 원이 나왔고 네. 1,000만 원어치 있으면 2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네. 오, 야 사야겠다. 자,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어,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게 일단 1차적인 선별 조건입니다. 어.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저걸 지속할 수 있냐가 그렇죠. 작년에 기이하게 반짝했냐? 중요해요. 아니냐? 원래 쭉 주주를 고려해서 배당을 오래 해왔던 회사냐? 예,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샘이 저렇게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건물을 팔았어요. 자기네 4억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수익을 주주들한테 배당했기 때문에 1년 동안만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 중에서 지속 가능성을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배당 성향이라고 해요. 배당 성향? 예. 배당 지속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지표. 예. 어. 그래서 배당 수익 보시는 것처럼 배당 수익률을 보시고 그 다음에 배당 성향을 같이 보는 겁니다. 배당 성향은 페이아웃 레이시오라고 그래서 회사의 이익 중에서 몇 프로를 배당을 지급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데 몇 프로를 배당으로 주고 있느냐. 오케이. 그런데 너무 높으면 지속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지. 순이익을 다 줘버리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당 두 개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당 수익률 높지만 배당 성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평균적으로 30% 정도면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표가. 네. 아, 이게- 너무 배당을 안 주고 짠돌이처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주주를 고려 안 하는 회사가 되는 거고
이익이 났는데 그걸 다 배당하고 털어버린다. 그럼 얘는 미래 준비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윤이 생길 때마다 나눠주면 어떡하자는 그렇죠. 거야? 재투자도 하고 공장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 적정한 선을 30% 선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30%. 이 회사의 배당 성향이 그걸 잘 지키고 있고 또 그래서 연간 배당 수익률도 잘 나오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짬뽕해서 보시면 그렇게 해서 예. 30%인데 내가 받을 돈이 내 기대보다 높으면 좋은 거지. 너무 그렇죠. 좋은 거예요. 너무 좀 그렇게 그게 많지는 않겠다. 그렇죠. 많지는 않겠어. 그래서 그걸 찾는 게 이제는 투자의 출발이고 그거는 근데 하실 수 있다. 자, 그거를 이미 두 분이 찾아놓은 게 있어요. 표를 띄워봤어요. 배당 황제주, 배당 그 아래 등급인 왕족주가 있는데 배당 황제주는 오뚜기 농심 동서 식품이겠죠? 동서 유한양행 현대백화점이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선정한 기준은 뭐냐면 일단 배당을 연속해서 증가시킨 회사들. 네, 저 기간에 다니는 연이에요, 아니면 연입니다. 30년. 30년. 오뚜기는 30년간 네. 네. 저기가 왕이네, 왕이야. 유지하거나. 어. 그런데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인 배당을 계속 어, 증가시키고 2.35%. 그렇죠. 이게 저런 것들을 같이 감안하자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선정한 기준은 지속성으로만 일단 구분을 했어요. 그다음에 배당 왕족주는 뭐냐면 일단 20년 이상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이제 미국 기준의 약간 절반 정도인데 미국은 예를 들어 50년이 넘어야 황제급이다 이러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는 못 따라가니까 우리는 조금 낮춰서 30년. 20년. 그다음에 그 밑에 왕족은 뭐 한 20년 이상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뽑아본 거죠. 그리고 10%대는 뭐 없고 10%까지 주면 안 될 것 같아. 6% SK텔레콤이 굉장히 높네. 6%면. 근데 이제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네. 우리가 배당이 낮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네. 그렇게 욕을 먹어도 괜찮았던 시절을 겪었던 거예요. 주주들이 아무리 니네들이 호소해봐라 나는 배당 안 한다 이러고 버티는 회사도 많았고 법과 제도가 그거를 강제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30년 이상 또는 20년 이상 높은 배당 수익률과 배당 기간을 쭉 가져갔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사람으로 치면 예, 법도 없고 누가 혼내는 사람도 없고 매를 든 사람도 없는데 네. 비교적 주주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착하게 살았던 답게 애. 행동해 왔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의미가 있는 거야. 배당도 잘 줬지만 넌 좀 착한 사람이네. 사람으로 치면. 거기에 들어간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의 그 논리에 충실했다. 그렇죠. 어. 또 하나 뭐냐면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배당을 유지하거나 증가시켰던 얘기는 그만큼 회사의 이익의 변동성이 적다는 거거든요. 경제 위기 때도 배당을 줄이지 않습니다. 저기 들어간 회사들은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적합하고 예. 그 자본주의 룰대로 그 회사를 운영해 왔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해왔다. 네, 네. 이런 회사들은 예, 쉽게 망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30년 세월을 이걸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그 트랙이 보여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죠. 주주를 잘 생각해왔고 중간에 힘든 적도 별로 없었고. 저 정도 주식들은 그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식들이다. 그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 저런 회사들의 주가가 제가 볼 때는 투자 문화가 바뀌면 오를 가능성도 있어. 그러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뢰가 쌓였으니까. 주식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맞습니다. 아 그럼 이거 건실하구만 배당도 잘하고 이거 사둬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주식들이네. 이제 주식 시장에서 작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건전한 사람들 그리고 건전한 투자모가 형성되면 배당을 꾸준하게 해줬던 회사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을 인정해 줘야죠. 이번 주 숙제는 뭡니까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중에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아 저 중에서 내가 살 거를. 네. 아까 그 배당 한국 네. 거래소 거기서 저서 어, 높은 순서대로도 찾아보고. 찾아보고 네. 어. 그 회사가 오래 했는지도 찾아보고. 그래서 또 한 주를 산다. 네. 그래서 한 주 사본다. 지금은 너무 무리하지 않게 일단 한 주를 딱 한 사본다. 주씩 사는 거야. 그렇습니다. 내가 찾아낸 배당주.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네. 저기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지금 설명드린 기준으로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 주식 뭐 댓글에다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좀 해보고 이건 잘못 샀는데요. 다음 주에 숙제 감사 받는 것으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